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 교육을 신청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신청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신청을 하신 거였어요. 아, 예,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갔을 때도 그랬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연령대가 지금 푹 떨어졌어요. 예, 지금 상당히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 예, 지금 현재 AI 도구를 지금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쓰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은 뭐 제미나이나 챗GPT 이 정도에서 질문 던져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이 정도 하시는 거죠. 뭐 그 정도는 하시고 계시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다 달라요?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게 강의 준비하기가, 이 강의한 내용은 어떤 걸 준비할지 좀 걱정스러워서, 좀 나름 현장에서 제가 이제 컴퓨터로 업무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그 요약 발표, 이렇게 슬라이드 작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나요? 예.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도구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개인 노트북이시니까 좀 이제 인터넷 다 잡으셨죠? 네, 와이파이 다 잡으셨죠? 자,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 얘기를 조금 이제 봐드려요. 여기 앞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가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한계가 없다. 예, 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걸 제가 이제 어느 강의를 가는 그 현장에서 요게 글씨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올해 제가 이 외부 강의를 나올 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여러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이름 김찬곤이고요. 고니 아저씨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 제가 지금 버리질 못하고 있는데, 닉네임을 제 이제 끝자를 따서 이제 그 고니 아저씨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본업은 사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을.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사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저를 편하게 부르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벌써 지금 한 25년째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왼쪽에 있는 요 AI 고니 아저씨 라쿠는 AI로 만든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오픈방에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프롬프트 이렇게 작성하면 요런 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이 언제나 가슴 뛰는 삶을 살며 즐거운 내일을 위해 배우고 또 배우며 지식을 나눔을 신청하는 사진작가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저는 이제 강의 모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 더 많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같이 이렇게 배움을 나누는 강사들은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라는 AI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지국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그 다음에 이천시, 이천아톨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제가 이제 했던 강의 이력들인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이제 이천시 관공서 임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에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임직원들 대상으로 지금과 같은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 사진을 하면서 강의를 뛰어든 시기가, 터닝포인트 됐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작되는 20년도였어요.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사진을 하는데 집합이 이렇게 안 됐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진과 스마트폰,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시작을 한 게 지금 이렇게 왔고, 현재 이제 이 스마트폰 강의를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워낙에 기능이 좋으니까 단순하게 제가 뛰어들었다가, 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고, 거기다가 AI가 또 22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AI를 또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시기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아마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미나이가 얼마 전에 프로를 발표하면서 오픈 AI 샘 알트만이 우리가 이제 챗GPT를 처음 발표를 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뒤를 쫓아가는 입장이 됐다라고 했는데, 불과 엊그저께 다시 오픈 AI 챗GPT 5.1이 또 발표되면서 지금 다시 또 제미나이를 앞섰다는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AI의 그 새로운 기능들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시기는 뭐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다양한 자격증을 지금 제가 취득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격증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권의 책을 공저를 해서 집필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선생님 이제 AI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도구들이 과연 업무에 많이 필요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안 하려고 하면 아날로그 세대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하이테크 디지털 세대다. 근데 여기 현재 앉아 계신 분들은 아날로그 세대보다는 그래 디지털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도 지금 거의 최신폰 아닌가요, 선생님들은? 네네. 그죠? 저희 최신폰이죠. 혹시 아이폰도 가지고 계세요? 네. 아이폰 다 아이폰이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죠. 아, 왜냐하면 지금 오늘은 이제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AI 강의를 해요. 근데 그 아이폰에서는 아직 AI 탑재가 좀 갤럭시 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에 있어서 갤럭시가 훨씬 더 강의하기가 되게 좋아서 갤럭시 폰으로 위주로 AI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좀 아날로그 세대가 좀 뒤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또 오히려 감성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많이 찾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흑백 카메라, 흑백 필름 여기 되게 인기가 좋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어때요? 광고 영상? 이 포르쉐 자동차 이런 광고를 찍으려면 지금 이 상태의 영상이나 이 로케이션이나 이런 데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엄청나겠죠. 이 광고 촬영하기 위해서 이 스텝이나 여러 가지 할 텐데, 지금 이런 게 이제는 AI로 다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미지조차 일관성 있게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오점들이 보이긴 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자동차 타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드라이버가 있었죠.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중간에는 또 없었어요. 예, 자동차의 운전석에 아무도 없은 그 빈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이런 영상이, 그런 오점들이 간혹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이런 긴 영상을 제작을 하려면, 우리가 프롬프트 제작을 하려면 아직은 AI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보시면 영상이 중간중간 다 끊어져 있죠. 각각의 이미지로 영상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치는 그런 과정을 요즘 아직도 많이 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영상 제작 기술, AI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15초, 25초 이렇게까지 연속된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영상 제작이, AI 영상 제작이 엄청나게 빠르게 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고요.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는 볼보 거예요. 볼보 자동차 광고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게 한 게, 이거는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거를 표방을 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포르쉐보다 더 퀄리티가 높아요. Volvo for life. 이런 광고 영상 하나 제작하려고 그러면 진짜 비용 엄청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AI로 엄청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경음악 같지도 실질적으로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음악을 AI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 동물의 이제 송년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5년 1년 동안의 발자취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서 지금 보내놨는데, 거기에 그 배경음악을 저도 스노에서 AI로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1년 동안의 그 역사 있었던 행사 내용을 다 글로 써서 주고 나서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고서 얘가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각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활동이 되어 있다면, 우리 청소년 미래재단만의 주제곡을 AI로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AI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제미나이에서 만들어 본 건데 이쁘죠? 예, 예. 이게 이제 봄이고요. 근데 봄에 이제 이렇게 꽃핀 사진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여름. 그다음에 가을. 용이 이제 이게 한국적인 게 거의 들어가면 한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이제 겨울.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이거 제미나이에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요런 것들은 그냥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제미나이에서 별도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 서로 이런 프롬프트를 공유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유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본인 걸로 바꿔서 자기 걸로 또 이제 수정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을 해 놓습니다. 오픈 소스를.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그 역사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요렇게 지금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하나의 역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준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여기가 10년이에요? 9년으로 나와 있던데 거기 연역에. 준비. 예, 기틀을 마련했대요. 2009년도에. 그리고 이렇게 가고
그 17년도에 이제 미래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예,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그 다음에 리더십 인재 양성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AI 교육에 확대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홈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 제미나이가 분석을 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더 고퀄리티 고급 과정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다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머가 작업을 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 이미지만 업로드 시켜서 요런 스타일로 제작을 해달라고 앱을 만들어 달라고 말만 해도 돼요. 그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피드백 하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작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편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그 AI 기능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요 오픈방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선생님 수업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후기, 물론 여기 설문 만족도 조사도 여기 미래재단에서도 준비해놨고 저희 청강대에서도 준비를 해놨어요. 이따 끝나고 나면 두 가지의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오픈방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그 생각, 만족도에 대한 것들을 그냥 몇 줄 이상 써주실사 해서 제가 이제 오픈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중간에 작업한 내용도 공유할 수 있으면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되시면 지금 카메라 스캔하셔서 방에 같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이제 화면 넘어갈게요. 됐고.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제미나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미나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미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에서 지금 이제 보여드린 강의안도 제미나이 이제 기능을 제가 이제 입력을 해서 보기 쉽게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 드린 건데,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이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지금 이번에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만 한 10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 중에 10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10가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PDF를 동시에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뭐 어떤 AI는 이미지를 업로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PDF 파일도 대부분 되는데 비디오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멀티모달 기능을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3 프로가 발표되면서 좀 더 혁신적인 기능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만의 에이전트 기능 해서 잼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잼스를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잼스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인 작업을 내가 할 때 똑같은 거를 이제 주문을 걸게 되면 제미나이한테 맨날 질문창에다가 질문을 넣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앱에다가 뭐 명언을 넣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련된 이미지를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선생님들이 나만의 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뭐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데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팀원들하고도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요. 이 잼은 쓰면 쓸수록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의정부에서 강의했을 때는 이 잼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명언 카드 만드는 잼을 만드셔가지고 바로 그 어떤 명언을 넣으시면 바로 명언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잼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뛰어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는 이제 이 라이브 기능이 있어요. 라이브 기능. 물론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끊김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제미나이하고 대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분? 제미나이하고. 제미나이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나요? 잘 알아듣고. 진짜 우리 이 라이브로 이 AI가 대답을 해주는데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섬뜩하기도 하고 너무 대답을 잘해주니까 이런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을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걸 해봤냐면 라이브로 카메라를 비춰서 제가 이제 조립을 못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비춰주면서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그 방법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작업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카메라에 이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보고서 이거를 조립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조립 왕구 같은 걸 놓고서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얘가 어떻게 답을 해줄지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신기해합니다. 진짜 신기하고요. 이렇게 실시간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층 리서치 및 보고서 작성. 이번에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유료 버전 사용자들만 리서치 기능, 특히 딥 리서치 기능을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료 사용자들조차도 딥 리서치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선택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 나노바나나, 딥 리서치, 뭐 캔버스 여러 가지 기능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출처, 딥 리서치 기능이 이제 출처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데서 답을 얻었을 때 얘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하시게 되면 이 기능은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다. 이거를 얘가 출처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누르게 되면 그 출처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 거짓을 얘기하는 제미나이가 아니라 거짓을 얘기하는 생성형 AI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다음 출처까지 제공해 주는 이런 딥 리서치 기능까지 선생님들이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워크스페이스 해서 닥스하고 지메일 연결돼서 쉽게 일을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지메일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 제미나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글이 구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어떤 구글 활용 도구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닥스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데서도 이 제미나이를 같이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드는 어떤 차트를 만들 때 제미나이에다 질문해서 도표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른쪽 창에 이제 탑재가 돼서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레드시트로 엑셀 함수 몰라도 얘한테 질문만 던지면 오른쪽에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관공서에는 대체로 이제 한글이나 MS 제품을 많이 쓰죠. 우리 여기 미래자들은 무슨 제품을 써요? 한글 이 프로그램들을 파워포인트를 쓰세요? 아니면 한글 쪽을 쓰세요? MS를 쓰세요? 아니면 한글 써요? 둘 다 유료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구글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비디오 제작해서 이번에 새로 구글 비드라는 요 기능이 또 들어왔어요. 슬라이드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직은 이것을 저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슬라이드를 올리게 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 이런 지도 같은 거, 이런 다이내믹 뷰로 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제작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다음에는 이제 지식관리 혁명 노트북 LM. 혹시 노트북 LM 들어보셨나요? 여기 안 들어보셨어요? 노트북 LM. 잘 됐네요, 오히려. 이 노트북 LM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성 AI 제미나이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아까 답에 대한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질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노트북 LM이라는 거는 내가 올린 자료, 내가 찾아온 소스 안에서만 답을 해줘요. 예, 그 안에서 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PDF 파일이나 일반 문서 아니면 웹사이트 링크 아니면 유튜브 사이트, 유튜브 채널까지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내년도 2026년도 청소년 미래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할 만한 영상이나 PDF 파일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요약을 하려니 너무 어려운 거야. 시간도 부족하고. 그럼 여기다 딱 올리면 얘가 몇 분 만에 그냥 다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약만 해주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동영상도 제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플래시 카드, 질문 카드,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이런 것까지 다 제작을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 사용해보면 해볼수록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는 이제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직,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요약해주는 이런 강력한 연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글 제미나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발표하면서 나왔던 10가지 이 전문적인 기능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던 제미나이에서 지금 이 10가지 어떠세요? 지금 와닿으신 게 있으신가요? 좀 신기한가 해서 이 말로서만 지금 보여드리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아까 그 만들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요즘에는 이런 영상 만드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진으로 움직이는 영상 만드는 게. 그래서 이 사진으로 움직이는 영상 만드는 걸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예능 프로에서도 히트를 쳤잖아요. 한번 예능 프로에서 그 미우새에서 한번 나오는 바람에 그 이후로 계속 이런 게 터졌는데 그때 이제 미우새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그 허경환하고 김희철이가 그 아버지 부모님의 옛날 결혼 전의 사진을 가지고 그 만들어서 올려서 이제 데이트하는 사진 똑바로 서 있는 사진이라든지 결혼식 하는 사진이라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결혼식 하는 사진으로 둘이 포옹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 영상들을 그냥 올림과 동시에 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들과 같이 사진을 만들어 보고 제미나이에서 사진을 생성을 해보고 사진도 합성을 해보고 그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영상 제작하는 걸 그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볼 거고요. 자,
자, 지금 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는 스토리북이라는 제미나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스토리북.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스토리북이 제미나이에서 발표하면서 상당히 시니어분들과 어린 손자들하고의 관계를 되게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이제 시니어분들한테 가서 스마트폰 교육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요게 스토리북이. 그게 뭐냐면 이 스토리북이 동화책을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AI가. 근데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이름을 각각 부서 이름을 다 넣어서 동화책 만들어줘. 청소년 미래재단에 대한 동화책을 만들어줘. 스토리북을 만들어줘 하면은 20페이지짜리 동화책을 각각 선생님들 이름을 들어간 동화책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동화책이 우리 가족만의 동화책, 우리 팀만의 동화책,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만의 동화책, 이런 것들을 쉽게 제작이 가능한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름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이의 성향이나 취미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넣어서 그 다음에 아이가 꿈꾸고 있는 어떤 그런 미래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그 이야기를 발판으로 동화책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한 병설 초등학교, 성남의 한 병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 이번에 졸업생들 대상으로 선생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직접 만들긴 했는데 이걸 다운받고 뭐 해서 동화책으로, 종이책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 대행을 해줬는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품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 선생님들,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다 보시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우리 학교에는 이걸 이제 앞으로 하자. 이걸 제작을 하자 해서 만들어 줬는데 이 스토리북이 어디에 있냐면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준 링크를 제가 연결해 놨는데 음성으로도 들을 수가 루이의 있어요. 아주 특별한 발걸음. 6살 루이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땅 위에 사는 아주 작은 친구들. 요게 지금 링크가 깨져서 원래 정사각형 이렇게 나와야 돼서 이미지가 깨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얘만 지금 파일이 링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를 무서워한다는 깨진 거 거였죠. 아니에요. 꼼지락거리는 벌레들이 꼭 무서운 괴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루이는 땅에 발을 디는 대신 파일로 늘 의자나 얘가 벤치 읽어줘요. 위로 깡충 뛰어 올라가곤 했어요. 자동으로 페이지 넘어가면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제작이 흙놀이를 됩니다. 할 때도 루이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가끔은 큰 소리로 울기도 했죠. 그런 루이를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아이의 그 희망, 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마다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 동아리 애들이 있는데 각각의 동아리 아이들의 그 팀의 동화책, 그 팀만의 동화책을 만들어서 그 팀의 이름을 넣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음성까지는 얘가 읽어주는데 동영상으로 이 자체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주는 기능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동영상까지 다운이 되면 엄청 좋을 텐데 PDF 파일로는 다운이 돼요. PDF 파일로 다운이 되는데 요게 이제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로 가냐면 선생님 제미나이 한번 다 열어볼게요. 제미나이 열어볼게요. 자, 제미나이 열면 이렇게 나오죠. 다 여셨나요? 제미나이? 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예. 자, 제미나이 여시고 하시면 로그인은 되셨을 거예요. 그죠? 로그인 다 되어 있죠. 자, 요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이. 자, 네,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화면에서 왼쪽에 3선 보이죠? 3선. 요걸 누르게 되면 왼쪽 제가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기록들이 이제 보이는데 요 중간에 보시면
잼스라고 있죠. 그 밑에 혹시 스토리북이라고 보이시나요? 스토리북? 예, 여기 있었는데 한 번도 눌러보신 적이 없는 거죠. 그죠? 뭐 바쁘셔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들어가 볼 일이 없고. 자, 스토리북 한번 클릭해 볼게요. 스토리북. 자, 그러면 현재 이 네 가지의 샘플 영역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나왔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셔도 돼요. 자, 동화책이라고 여기 떠 있죠? 아직은 여기가 실험, 베타 버전으로 현재 나와 있어요. 베타 버전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 여기다가,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일단 샘플로. 여기 있는 것들 선택하시면 얘가 스토리북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7살 아이가 할머니 댁에서 자는 걸 싫어해요. 아이가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있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줘요. 동화책을 만들어 주죠. 근데 만들어 주는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7살 아이의 이름을 넣어주고 그 내용을 더 넣어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도 얘가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은 만들었는데 얘가 아까처럼 그런 그 이미지 파일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 파일이 아닌 그냥 MD 파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에러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특히 저녁 시간대 그 퇴근하시고 나서 집에서 혹시 제미나이나 생성형 AI를 쓰시게 되면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 시간대가 이제 미국에서 쓰는 시간대다 보니까 이 렉이 걸린다든지 이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이제 거의 만들어졌으면 화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바뀌셨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어 줬어요. 그죠? 자동으로 아일라라는 이름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면 처음에는 이 화면에 미리 보기 이 화면에서는 이 로그인된 본인의 이름이 나와요. 본인의 이름이. 근데 요거는 그 링크를 건다든지 다운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은 이름은 안 나와요. 본인 이름은. 그래서 제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듣기 누르면 Ayla and the sleepover mission. Ayla, are you ready for your sleepover at Grandma 한국 Mabel's? 영어를 asked Mama 바로 Aurora. 했더니 그냥 영어로 Ayla 나오네요. zipped her favorite dinosaur backpack. I think so, she whispered, but her tummy felt like a swarm of butterflies. 요렇게 나오죠. 예, 보시면 자, 이 상태로 보시고 나면 여기 공유라는 게 있어요. 공유. 요거 공유하는 거는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분한테 링크를 보내주시면 아까처럼 제가 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다운로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얘가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을 해줘요. 파일로 저장. 자, 요렇게 저장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총 이게 보시면 20페이지, 총 10장이잖아요. 10장이라는 건 2페이지 기준이니까 총 20페이지짜리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까지 가면 다운로드 완료됐다고 이제 파일명 입력하고 하라고 뜰 겁니다. 자, 뜨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름을 제작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PDF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면 PDF 파일로 얘가 열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인쇄로 해서 제작을 하기에는 화질이 좀 떨어져요. 화질은 좀.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업스케일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 저 제작 업체에다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렇게 넘어갑니다. 이 PDF 파일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아까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싶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이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쓰셔서 녹화를 하시면 돼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화면을 띄워놓고 선생님들이 여기 지정을 해서 화면 녹화를 하시면 되고 플레이를 딱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녹화가 하셔도 된다. 그러면 동영상 파일을 mp4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종이책으로 나중에 만들 수도 있고 PDF 파일로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동영상 파일로도 오캠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캠이란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녹화를 뜨고 싶을 때 선생님들이 실행해놓고 오캠을 실행해서 녹화를 뜨면 유튜브 영상 녹화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선생님들이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스토리북을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의 이야기로 한번 써달라고 해보면 써줄까요? 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년도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자, 만들어 놓은 거를 아까 이제 우리 톡방에서 한번 올리실 수 있으면 한번 올리시고요. 왜요? 아, 기대된다고? 우리 지금 우리 선생님이 되게 신기해 하시는 그런 표정으로 계속 계셔서 네, 모든 게 지금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다들 그러신가요? 한번 또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연필에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요거 할 수 있는 거 요 기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용인시 미래 모험가 이야기래요. 미래라는 이름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스타일이 그 미국 그 코믹, DC 코믹스 같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줬네요. 스타일을. 자, 이렇게 AI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20페이지짜리 동화책을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아니면 수업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이런 동화책을 아이들한테 아니면 아이들이 1년에 성과 보고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그 아이들한테 하나씩 동화책을 선물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니슨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도와주겠죠. 얘기를 해주겠죠. 미래는 재단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 이제 어떤 일이든 도전할 수 있을 이번에 것 이제 한글로 같았지. 나오죠? 아까는 집으로 돌아가는 영어로 길, 나오는데. 그녀는 자신만의 미래 모험 일지를 펼쳐보았단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링크가 생기는 거,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링크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사 누르시면 그 링크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사이트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까지는 이 본인 로그인 계정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든다든지 공유를 하게 되면 이 계정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복사했으니까 보여드리면 이 계정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모니터 저 비율 때문에 아마 이게 깨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작아지는 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죠? 여기 지금 보면 계정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링크를 하게 되면 링크 공유를 하게 되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스토리북이라는 걸 가지고 나만의 북 아니면 우리 팀만의 북, 우리 가족의 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작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런 AI로 제작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토리북을 만들어 봤고요. 아까 이제 잼스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잼스가 있는데 요 잼스라는 거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잼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의 화면하고 좀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샘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한번 한국어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동화책을 만드는 여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잼스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북 동화책 만드는 것도 잼스의 하나의 기능이에요. 이 잼스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죠. 우리가 그 챗GPT에 보면 GPT라고 아시죠? GPT 해가지고 탐색하기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앱 같은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전래동화 이야기 같은 거를 꾸준하게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내가 맨날 챗GPT 재미나 여기 질문창에다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이제 제목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전래동화 이야기를 뚝딱 그냥 만들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만화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명언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써달라고 해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뉴잼이라고 있어요. 뉴잼 보이시죠? 뉴잼 누르시면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화면이 하나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임이 있어서 이 잼에 대한 이 보석에 대한 제목 넣어주시면 되고요. 디스크립션에다가 선생님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써주셔도 되긴 해요.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 인스트럭션 있죠. 여기다가 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잼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도 되겠죠. 여기 지금 써 있는 내용처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명언을 내가 글을 쓰게 되면 어떤 명언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명언 제작 아니면 뭐 좋은 말 제작하는 거 이런 거를 써달라고 해도 되겠죠. 좋은 글 사전 같은 거.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자, 만약에 이렇게 쓰시고 나서요. 간단하게 쓰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글들 스토리를 쓰기가 좀 힘들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마술본 같은 게 있어요. 예, 마술본.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마술본을 클릭을 해서 해주면 얘가 이 제미나이가 이 구조에 맞게끔 풀어줍니다. 한번 눌러보면 선생님 글을 썼을 때 이 마술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을 얘가 이렇게 바꿔줘요. 페르소나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초기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고 요런 주제, 요런 것들을 언어 스타일, 요런 것들 쓴다. 요런 것도 되고요. 한국어 얘기해줬고요.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준다. 그럼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렇게 짧고 좋은 시를 생성을 하는데 주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주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글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제목을 넣어주고 요거는 명언 제조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요게 이제 테스트하는 요 창이 뜹니다. 프리뷰.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주제를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거기에 맞는 명언과 시를 써주겠죠. 그럼 아침마다 내가 제미나이 창에다가 질문창에다가 희망에 대한 명언을 작성해줘. 이걸 계속 질문하는 것보다 여기 안에다 해놓으면 관련된 내용들을 아예 알아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명언 제조기입니다. 이렇게 시를 했습니다. 오늘의 아침 편지 희망, 오늘의 명언 써주고 아침의 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마음에 들면 요대로 이제 세이브해서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나는 지금 나온 결과물이 좀 더 뭔가 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명언을 얘기했으면 이 명언을 얘기한 사람 그 출처까지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시 선생님이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다 끝났다. 그러면 세이브 딱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나만의 재미 하나 생성이 됐고 이제 스타트 챗 누르게 되면 명언 제조기라는 걸 생성이 됐고 여기에 잼스의 선생님들만 여기 명언 제조기라고 떠요. 여기 뜨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써보니까 뭔가 더 필요해. 그러면 다시 여기 연필을 눌러서 에딧 들어가서 다시 이 인스트럭션을 선생님 수정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 공유 요거 누르게 되면 공유 버튼 누르게 되면 내가 만든 이 잼을 다른 분한테 공유해서 그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명언 제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쓰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똑같아요. 여기 제미나이 화면 질문창이 그대로 똑같죠. 그래서 이미지를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툴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쓰는 거죠. 여기다가 뭐 미래라고 쓰고 한번 딱 치면 주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간단한 명언으로 얘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 기능은 선생님들이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이 잼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뭐 미래를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시를 작성을 해주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질문까지 얘가 질문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청소년들하고 AI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본인만의 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본인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것도 수업이 괜찮겠죠. 그래서 이게 잼을 만드시는 것들은 선생님들 한번 꾸준히 여기 이제 새 잼, 뉴잼 눌러서 하나둘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블로그 글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 뭐 그다음에 맛집 탐방해서 블로그 작성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롬프트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리 레시피 만들어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져다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썼는데 나는 이 명언 제조기를 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날리지 있잖아요. 요 밑에 요거 여기다가 선생님이 레퍼런스를 넣어주셔도 돼요. 이거를 꼭 이 기준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서 받는 명언 제조기 어떤 PDF 파일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있는데 요런 스타일로 써줘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파일로 추가하시면 되는 거야. 그 파일 추가해서 넣어놓고 그 참고를 하라고 여기 인스트럭션에다가 참고하라고 이 추가된 이 내용을 써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그런 스타일대로 글을 써주겠죠. 그렇게 이 잼은 선생님들이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C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이거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미나이를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던 제미나이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이런 기능이 이제 스토리북 앱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제미나이 아까 들어가 보셨을 때 한번 보시면 여기 뉴챗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툴이 있죠. 툴
이 툴을 누르게 되면 딥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전에는 선생님 이제 무료 사용자는 이게 딥 리서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서치였어요. 일반적인 서치. 근데 지금 무료 선생님도 유료 쓰시는 분 없죠? 지금. 예. 근데 딥 리서치 다 있죠. 딥 리서치 이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주는 베오3가 있어요. 3.1 비디오 생성해주는 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질문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질문하면 일반적인 그냥 질문과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기 원하는 이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선택된 내용대로 선생님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26년도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그 내년도 어떤 비전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자료를 넣기 위해서 슬라이드 PPT를 만들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PPT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 캔버스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캔버스를. 이 캔버스를 선택을 하시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면 얘가 슬라이드를 뚝딱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를 넣어주고 근데 만약에 넣어주고 한번 여기다가 한번 얘가 어떤 식의 청소년 미래재단 한번 가볼게요. 이 사이트를 넣어주고 한번 이 사이트를 여기다가 사이트를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첨부 링크를 분석해서 2026년도 비전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넣어버리면 얘가 슬라이드를 부족할 때는 질문이 부족하게 되면 얘가 또 질문을 해버려요.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AI가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똑똑하게 얘가 질문을 해줍니다. 근데 사이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아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작업 같은 것도 만들기 하시고 싶으실 때 만약에 PPT, MS PPT를 쓰시게 되는데 그걸 쓰셨을 때도 어떤 자료를 만들긴 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한 어떤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제미나이에 와서 이 캔버스를 선택을 하시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질문을 맥락을 제대로 넣어주고 나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그걸 분석을 해서 슬라이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로.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그냥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도 돼요. 그 상태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얘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이제 준비한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원래는 제가 이제 다른 걸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용인시 청소년 혹시 미래재단, 용인에 사는 청소년 미래재단에 대한 당신 위한 안내서라는 동영상이에요. 요게 뭐냐면 지금 청소년 미래재단 여기 사이트 메인 사이트를 제가 여기 노트북 에레멘에 넣어서 얘가 그 사이트를 분석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동영상을 얘가 몇 분짜리냐? 청소년이신가요? 아니면 자녀를 둔 4분, 학부모님이세요? 30초짜리 아, 영상을 그럼 오늘 이 이야기 꼭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 바로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쉽고 재미있게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91, 132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그런 거 아시나요? 용인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의 수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나 많은 청소년들,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기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청소년이 365일 행복한 용인. 어때요? 정말 가슴 뛰는 말 아닌가요?
과연 이렇게. 어떤 곳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이름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쉬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내 요런 식으로 근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동영상을 목법을 내가 기다리고 제작을 있어요.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연 것도 속에서 있고요. 캠핑이나 눈썰매 근데 같은 이 글씨가 좀 깨지나요?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안 깨지죠? 정답은 네, 바로 한글 그대로 청소년 보여줘요. 수련원입니다. 어때요? AI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음성으로 확실해졌죠? 나레이션을 다 해주고 네 번째 파트, 경험하고 성장하는 즐거움입니다. 이 재단은 그냥 멋진 여기 지금 공간만 써져 툭 있는 던져주는 게 내용 그대로 아니에요. 청소년 미래재단에 그 쓰고 안에서 있는 슬로건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네. 경험들을 제공하거든요. 얘는 바로 업로드한 이거죠. 소스를 좋은 기반으로 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모든 걸 넘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을 그 가득 안에서 만들고 채우는 있는 다채로운 경험이라는 소프트웨어. 과연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 진짜 내 취향대로 골라서 참여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예. 마지막 다섯 여기 번째 참여할 수 있겠죠? 요 네 가지가 자, 드디어 맞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는 법. 한번 쓱 구경해 보는 거예요. 시작하는 방법 둘째,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용인시청 손님 바로 열업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 나레이션까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건 사이트를 가지고 왔지만 사이트가 아닌 PDF 파일 아니면 어떤 보고서, PPT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불러오시면 그걸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사이트만 분석했지만 만약에 내년도 2026년도 사업계획 나왔겠지만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타 도시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타 도시에서 내년도에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이 어떤 거 있는지 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소스 추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2026년도 뭐 교육 자료 아니면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소스를 찾아보면 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소스를 쫙 검색을 해줘요. 예, 이게 이제 노트북 LM에 검색을 해주고 무료는 50개까지 소스 추가 가능해요. 그리고 유료는 300개까지. 예. 근데 무료 50개도 엄청 큰 거예요. 무료 50개도. 그걸 가지고 소스 추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단순하게 뭐 아까 같이 동영상 만들어줬죠? 팟캐스트는 뭐예요? 오디오 파일로 음성만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주고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번에 유튜브 채널에 이번에 청소년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한 2시간짜리가 올라왔는데 이 2시간짜리 영상을 요약하는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보고서 쓰기 힘들어.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고 선생님이 보고서를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질문과 답을 하면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의 LM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 한번 얘가 어떻게 해줬나 볼게요. 자, 청소년 미래재단에 대한 비전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줬어요. 13장짜리로. 자, 13장짜리로 내가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자, 재단 소개해주고, 자, 비전, 미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 전략 목표, 2, 이게 3. 자,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나온 이미지가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이 외국인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삽입된 이미지들을 한국인으로 대체해달라고. 그럼 한국인으로 바꿔줘요. 예.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된 이미지를 한국인으로 대체해줘. 뭐 과연 이렇게 해서 선생님 추가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면서 이 슬라이드 나온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이게 어디서 안 된다? 제미나이 질문창에 캔버스. 툴 중에 캔버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캔버스. 그럼 그 캔버스 가지고 뭐 어떨 때는 이미지를 생성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이제 코딩. 그럼 예전에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이걸 다 이렇게 코딩을 짜야 되죠.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이 얘가 내 말로만 썼는데도 이런 슬라이드를 코딩을 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작업을 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13페이지였잖아요.
13페이지인데 선생님이 페이지를 지정해서 이 페이지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줘. 하면 그 페이지만 바꿔줘요. 그 페이지만. 그러면 선생님의 입맛에 맞게끔 페이지마다 구성을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커졌네요. 지금 화면이 갑자기. 이미지가 지금 다 적용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근데 밑에 가보면 소스 출처가 오늘은 또 안 나오네. 소스 출처도. 예, 이렇게 해서 이미지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고요. 뭐 대체해달라는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한 내용들이 다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여기 이제 오픈하게 되면 이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여기 캔버스 요걸 선택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 캔버스 요걸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기본적인 이제 프로 사고 모드 요걸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일하는 시간이 엄청 이제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업무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는 시간만큼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더 어떤 식의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거 볼게요. 자, 이제 노트북 LM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이 노트북 LM 여기서 만든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바로 노트북 LM인데 노트북 LM이 뭔지 한번 이론적인 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혹시 나서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이 만든 노트북 LM 요약 전문 사이트예요. 요약 전문 사이트. 그래서 당신만의 AI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뭐 비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원하는 대로 내가 소스 출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 텍스트 파일, 뭐 영상,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올리게 되면 알아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자,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든 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정보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정보 홍수 속에 데이터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기존 AI는 환각, 거짓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물론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아직도 어쨌든 거짓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노트북 LM이라는 거예요. 노트북 LM은 개인적인 완전히 내 요약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올린 자료에 대해서 내가 올린 문서 소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당신의 자료를 학습해서 그 안에서만 정확한 답변을 찾아주는 게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 요게 있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 LM은 신뢰할 수 있는 소스잖아요. 내가 올린 자료의 안에서만 뭔가를 다 해주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한 거예요. 보고서든 PDF 파일이든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바로 얘가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즉각적인 인용이라든지 내가 업로드한 자료 내에서만 답변해주는 게 바로 노트북 LM. 이게 엄청나요. 이 써보니까 점점 좋아진 거거든요. 예전에는 동영상 제작 불과 한 5개월, 4개월 전만 해도 동영상 제작이 안 됐어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이 된 거는 영문만 됐었어요. 영문. 근데 한글을 얘가 불과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넣어준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한글로 이게 넣어준 게.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인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발빠르게 이 한글을 빨리빨리 넣어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AI 사이트들이 이 발표할 때 국내가 우리 한국이 최초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은근히.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들보다도 우선순위로 한국어를 먼저 도입을 해줘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AI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기술 전체적인 기술은 아직 뒤떨어져 있어요. 시작이 늦었어요. 시작이 늦었고 사용하는 거는 빠른데 우리만의 AI 기술이 아직은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는 뭔가 이 AI 쪽으로 많은 기업과 이 관공서가 이제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줘요, 문서를.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동하는 도중에 영상 보기도 그렇고, 내가 요약된 자료를 오디오로 얘가 만들어주니까 그냥 듣기 너무 편한 거죠. 스마트폰에서 그냥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밀리의 서재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계속 글만 읽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글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AI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단순 낭독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 농담이 들어있고, 비유와 예시를 통한 아주 쉬운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동 중에 아주 학습이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를 완벽하게 통합을 시켜주는데 문서 파일, PDF, 텍스트, 뭐 마크타운, MD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구글 거다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 공간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도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까지도 얘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멀티미디어, 웹사이트나 유튜브 영상 링크, 오디오 파일까지 분석해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동영상 안에 음성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해줘요.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음성이 들어있어야지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나 유튜브 영상,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올려다가 블로그 글 쓸 때 여기 노트북 LM을 많이 활용해요. 예전에 블로그를 내가 내 머리에서 막 짜내서 글을 썼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간을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가 올려서 얘가 요약을 해주고 이거를 네이버 블로그 글에 최적화되게 글을 써달라고 아예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상위 노출될 수 있게끔 글을 써주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써주는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몇 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다양한 소스를 통합시켜준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요약을 넘어선 학습 경험. 그 다음에 FAQ까지 생성을 해줘요. 질문지까지. 질문지도 대답을 해주고요. 선생님이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자료를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여기다 노트북 LM에다 넣어놓고 요약해달라고 하면 요약을 해주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달라고 아니면 팟캐스트로 만들어달라고 하셔도 요약을 해주겠죠.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이 자료를 선생님이 일일이 보지 않아도 업로드과 동시에 요약이 그냥 짜잔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 학습 카드를 만들어줘요. 학습 카드.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 선생님들이 만든 뭐 PDF 파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화면에 띄워놓고 질문을 하면서 이 카드에 대한 정답 아는 사람 이렇게 이런 수업도 가능하게끔 FAQ 아니면 플래시 카드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으로 일정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으로도 또 보여줘요. 마인드맵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요약해주고요. 브리핑 문서를 해서 임원 보고용 요약 문서까지도 자동 작성해줍니다. 우리 이제 팀원들끼리 보고서 작성하는 건 대충 이제 하는데 우리 윗분들한테 올릴 때는 좀 더 뭔가 좀 체계화된 자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도 얘가 해준다는 거예요. 임원 보고용으로 이런 자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활용 사례는 누가 사용하면 좋겠다. 뭐 선생님들 뭐 어차피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이고 뭐 학생, 청소년들,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뭐 방대한 자료를 뭐 업로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아까 이제 생성형 제미나이든 챗GPT든 그 브레인스토밍용으로도 많이 써요. 요 팀원들의 한 프로젝트를 제작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 던져도 답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나온 답 중에 최고의 답을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로 돌출하듯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뭐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도 필요하겠죠. 저 같은 강사한테도
이런 자료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강의안 만드는 게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요소 갖다가 글씨 넣고 요런 요소 하나씩 땡겨다가 내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노트북 LM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강의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노트북 LM 사이트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노트북 LM은 일반 챗GPT나 제미나이하고 비교해서 지식 기반은 인터넷 전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챗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하지만 얘는 내가 올린 특정 자료, 업로드한 자료만 가지고 지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환각성이 얘는 아주 낮다. 아주 낮다. 그 다음에 출처 포기도 얘가 해줘요. 얘는 어디서 가져왔다. 내가 소스를 가져왔잖아요. 그 소스 중에 요약을 했지만 그 요약한 자료가 어느 소스에서 가져왔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 출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이해를 해서 얘가 분석을 아주 쉽게 아까처럼 팟캐스트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층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다르다. 사용 방법은 이제 이따가 같이 요거 끝나고 해볼 건데 소스를 업로드해요. 구글 드라이브나 PDF, 웹사이트 링크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질문을 만들어 줘요. 내가 간단하게 질문을 해도 되고요. 예시 질문을 한 두세 개를 얘가 아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내용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트북 LM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진정한 AI 파트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트북 LM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들이 우리 사이트를 노트북 LM을 한번 열어볼게요. 구글에서 노트북 LM 검색을 하셔도 돼요. 구글에서 노트북 LM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사이트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들어오시면 돼요. 자, 노트북 LM. 자, 요렇게 이제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해보셔야지 이거는 선생님들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화면 뜨죠? 예, 요금제 가보면 뭐 노트북 LM에 대한 요금제 구글 AI를 쓰시게 되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요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노트북 LM 여기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사용하기 누르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구글로 로그인 해보세요. 구글로 요 화면이 올 거예요. 추천 노트북이 메인 화면으로 뜰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노트북 LM 실행을 해보세요. 자, 다 뜨셨죠? 뜨셨나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제 추천 노트북이라는 게 있고요. 선생님들 밑으로 내려오시면 최근 노트북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선생님 사이트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사이트를 한번 해볼 건데 새 노트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요. 새 노트 만들기 요거 누르시면 요렇게 창을 이제 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나 파일 업로드나 드라이브나 복사된 텍스트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용신 청소년 미래재단이잖아요. 그 사이트를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웹사이트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넣습니다. 자, 웹사이트 클릭을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의 웹사이트 자,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링크를 넣어보면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다음에 삽입 딱 누르면 얘가 여기 이제 소스가 왔을 거고요. 요걸로 이제 분석이 끝나면 여기 가운데에 기본적인 내용이 딱 씁니다. 가운데 기본적인 내용이. 그래서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보와 활동 이렇게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발췌했다고 여기 중간 소스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시나요? 예, 여기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질문이 나오죠.
질문.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질문을 이 소스 안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스 안에서. 그러면 첫 번째 거 운영 목표와 중점 사업 분야가 뭔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똑같진 않죠. 저랑. 내용 나온 게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분석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운영 목표와 중점 사업 분야 쭉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번호들이 있어요. 이 번호들은 어디서 가져왔다. 여기 나오죠. 요 사이트에서 가져왔다. 청소년 집도 엄청나게 많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용인이 엄청 크네요, 진짜. 그 다음에 숫자마다 여기 출처 어디서, 이 소스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디서 가져왔다는 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분석한 시간이 짧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이 각각 달라집니다. 한번 할 때마다 요 하단에 나오는 질문이 좀씩 달라져요. 요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메모 저장이 있어요. 메모의 저장. 그러면 여기에 메모가 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메모 저장해 놓으면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메모 저장 누르면 첫 번째 요 지금 답을 해준 요 기능을 얘가 여기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답을 소스로 다시 가져가도 돼요. 여기 점 3개 눌러서 소스로 변환하면 여기로 옵니다. 점 3개 눌러서 소스로 변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답변을 소스로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재단 이사장님의 성명 있네요. 여기 눌러볼게요. 맞나? 자, 맞나요? 이상일님하고 김영우님. 예, 나오죠. 이게 사이트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용인시 청소년 인구는 몇 명인가요? 아까 우리 나왔었죠. 예, 그게 이제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질문들이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런 식의. 자, 그러고 이제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른쪽 8개가 있죠. 처음에 나올 땐 4개밖에 없었어요. 4개. 근데 지금 8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8개까지. 자, 그러면 AI 오디오 오버뷰가, 이게 팟캐스트 제작해 주는 거예요. 팟캐스트. 그러면 내가 올린 이 소스를 중심으로 팟캐스트를 제작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면 얘가 이제 분석을 해서 요 하단에 요 메모에 여기 이제 얘가 생성을 하는 거예요. 뭐 크게 뭐 내가 뭐 클릭하고 뭐 질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생성하는 동안에 자, 동영상 개요도 마찬가지로 누르시면 동영상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동영상 눌러 놓고요. 요 밑에 걸 한번 이제 하나도 볼게요. 이거 생성하라고 놔두고 자, 마인드맵이 있어요. 마인드맵. 마인드맵이 뭔지 아시죠?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사이트를 분석한 내용의 마인드맵을 여기 또 생성을 해줘요. 요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체계적으로 요 볼 수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 미래재단 재단 소개 딱 클릭하면 재단 나오죠.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경영 정보 누르면 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얘가 분석해서 쫙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서 청소년 시설 안내, 수련원, 수련관, 그 다음에 뭐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 아지트도 있네요. 그 다음에 어울림 센터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제작을 해줘요. 그래서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열린 상태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미지 파일로 화면 닫고요. 자, 이제 아직은 여기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이제 그거예요. 아까 보고서를 누르게 되면 브리핑 문서로 만들 거냐, 학습 가이드로 만들 거냐, 아니면 블로그 게시글로 할 거냐, 아니면 사업 제안서냐, 기관 보고서냐, 기관 소개서냐, 개념 설명서냐, 이런 템플릿이 있는 거예요. 템플릿.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맞는 내용으로 얘가 제작을 해준다는 거죠.
만약 기관 소개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청소년 미래재단에 대한 기관 소개서가 제작이 되는 거예요. 일하기 너무 쉽죠? 이게 이 사이트만 했지만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뭐 세미나를 갔다든지 이런 데 갔는데 거기서 준 자료들도 있잖아요. PDF 파일을 받아오셨다든지 근데 몇백 페이지나 되는 PDF 파일이야. 근데 그걸 분석해서 보고서를 쓰든지 어떤 요약을 내가 해서 우리 팀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때 이럴 때 여기다가 노트북 LM에다가 딱 불러오게 되면 이제는 뚝딱 몇 분이면 끝나는 일들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자, 이제 보고서 만들고 있어요.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 오디오도 만들고 있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 카드와 퀴즈 카드로 여기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카드 누르면 얘들이 또 만들겠죠. 생성하는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있어요. 생성하는 시간들이. 이게 돌려놓고 선생님이 다른 일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눌러놓고 다른 일 하셔도 다 만들어져 있고 이 사이트를 닫아도 돼요. 닫아도 얘는 알아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하기가 편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선생님들이 하나둘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는 어떤 유튜브 사이트를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그냥 나가셔도 돼요. 나가셨다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새로 노트 만들어서 이번에는 만약에 유튜브 사이트를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로 가서 혹시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올라온 영상. 자, 미래재단 유튜브 채널도 있네요. 자, 유튜브 채널.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밑에 여기 올라온 영상들이 좀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보시면 이게 2시간짜리 이렇게 영상들이 있죠. 이런 영상들 21년도 22년도 뭐 그 다음에 요건 언제 5년 전 거네요. 네, 이런 거 추천에는 최신 게 없어요. 약간 동영상을 한번 가볼게요. 2일 전에 올라온 게 있네. 4분짜리. 그 다음에 수련원 홍보하는 영상.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긴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게. 다 짧네요. 지금 영상들이. 요거 하나 볼까요? 뮤지컬. 이거 뮤지컬인데. 자, 뮤지컬 한번 볼까요? 여기 누르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공유 버튼 누르면 복사 요걸 클릭을 하시고 노트북 LM으로 가져오셔서 유튜브 요 사이트를 여기다 분석을 하는 거죠.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채널에 대한 이 동영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분석을 해주죠. 그러면 이 영상은 어떤 역사적 배경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예,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걸 클릭하게 되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이런 내용들을 바로 해줘요. 정확도 한 번만 담당자가 계시나요? 어디 누구예요? 정확도를 한번 영상을 컨텐츠로 컨텐츠를 만드신 분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배경과 조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은 희생과 독립운동이다. 네, 이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아까 그 2022년도, 21년도에 그 포럼 같은 영상들 2시간대 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갑자기 요약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2시간 동안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몇 분 만에 그냥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거 여기 가보면 자, 이제 재단 문제는 나왔어요. 퀴즈. 이건 퀴즈 나왔죠. 기관 소개서도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기관 소개 어떻게 나왔나. 기관 소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도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밑에까지 내용까지 해가지고 용인시 청소년 주목 너와 너의 꿈과 미래를 응원 뭐 이런 식으로 제목까지 만들어서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선생님 한글 파일로 가져가시든 워드로 가져가시든 가져가서 거기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퀴즈. 재단 문제 여기 있어요. 퀴즈. 여기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의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물어볼 수 있죠. 질문.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답을. 예. 여기 나오죠. 그 다음 문제. 총 50장의 카드가 나왔어요. 50장의 카드가. 50장을 질문을 하시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줘요. 내가 막 머리 써서 플래시카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선생님들이. 예, 이렇게 자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효과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50장이나. 예,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래시카드, 그 다음에 퀴즈. 퀴즈도 이제 만들려고 할게요. 한번. 퀴즈도 만들겠죠? 여기 퀴즈. 근데 인포그래픽은 어때요? 이제 그래픽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 있고 동영상 팟캐스트 나왔네요. 여기 팟캐스트 여기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 도시가 청소년한테 하는 투자가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그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14분이요. 용인시에 사는 청소년이 무려 19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 친구들을 위한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대한 자료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뭐 학교 끝나고 가는 곳 그 이상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용인시가 이 미래 세대의 10인 DNA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혹시 청소년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가 될 거예요. 시민 DNA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네요. 자료를 이렇게 쭉 AI 보니까요. 목소리로 단순히 시설을 짓고 뭐 프로그램을 대화를 운영하고 나누면서 이걸 용인시 넘어서는 청소년 어떤 미래재단을 하나의 일관된 홍보해주는 철학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청소년을 그냥 보호나 교육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기고 회원을 모집한다는 팟캐스트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아까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상 제작을 좀 더 쉽게 아니면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아까는 플래시 카드였는데 이번엔 재단 퀴즈 한번 가볼게요. 재단 퀴즈로 가보면 자, 이번엔 이렇게 나와요. 재단 퀴즈는 10페이지짜리 해서 10문제 재단 퀴즈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힌트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다음 힌트 눈썰매 운영기간 힌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눌러서 퀴즈 문제도 이렇게 10문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자료는 뭐예요? PPT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PPT로. 그럼 이것도 눌러주면 그 8개가 우리 업무에 진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노트북 LM, 구글 요거를 가지고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슬라이드 만들려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도 만들려고 한번 해놓을게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예, 너무 좋겠죠. 저는 지금 해보세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이제 가져다가 그 음성이 다 나오잖아요. 뭐 캡컷이나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자료를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잘라서 넣으셔도 되죠.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런 작업까지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이 불러온 소스가 이 PDF 파일이나 이 PPT 이런 슬라이드 파일이 잘 구분만 되면 동영상이 아주 깔끔하게 제작이 됩니다. 동영상도.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동영상 요거 하고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동영상은 그다음에 인포그래픽도 현재 인포그래픽은 현재 나왔어요. 아니, 동영상이 나왔네요. 동영상 현재. 자, 동영상 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동영상이. 자, 이렇게 5분 49초짜리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혹시 용인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거나 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무려 19만 명이 넘죠. 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래픽 잠재력이에요. 만들어주신 거 보세요. 이 이렇게.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모여서 멋지게 우리 시의 만들어주잖아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나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핵심 지원 시스템, 청소년 미래재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만든 동영상 그대로 그냥 유튜브 채널에 올리셔도 돼요. 예, PDF 파일, 그 다음에 수업했던 거, 강의했던 거, 세미나 가셨던 거 이런 것들 자료를 막 동영상 이번에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 자료를 이미지 만들고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PDF 파일만 올려놓고 동영상 제작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이 동영상 다운받아서 그대로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되잖아요. 그 자료가 엉뚱한 자료가 아니잖아.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이잖아요. 그걸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들 선생님들 유튜브 채널 우리 용인시 미래재단에 있는 채널에다가 팟캐스트만 또 올리셔도 되잖아요. 오디오로만 듣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 미래재단 사이트에다가 채널에다가 선생님들이 쇼츠나 동영상이나 하나 더 만들어서 팟캐스트까지 하셔도 되겠죠. 여기 지금 팟캐스트가 없잖아요. 요거 하나 만들면 되겠죠. 팟캐스트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노트북 LM에서 만든 이 내용을 가지고 팟캐스트까지 올려주면 그러면 앞으로 이 청소년 미래재단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알림에 있어서 이 노트북 LM은 좀 더 좋은 자료가 되겠죠. 여기 보시 인포그래픽 볼게요. 자, 인포그래픽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눈에 이 사이트를 그냥 딱 보여주게끔 해주죠. 이 글이 깨지나요? 거의 안 깨져요. 예. 요 이미지 하나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포그래픽으로. 자. 그죠? 이 지금 거의 한 95% 이상 한글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간혹 깨지는 경우가 간혹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번 요 화면에서는 깨진 글씨가 거의 안 보여요. 여기 자립이 자팁으로 지금 되어 보여 있고요. 요거 하나 틀렸고 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봐줄만 하잖아요. 예, 이걸 그대로서 선생님이 자료 만들 때도 오타 나오는 것처럼 이 오타 요 정도 요렇게 만들어서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로 돼요? PNG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PNG 파일로. PNG 파일이기 때문에 일반 JPG 파일보다 화질이 좀 더 좋아요. 예, 그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인포그래픽으로 우리 청소년 미래재단 소개하는 이런 자료. 이건 출력해서 그냥 하나 붙여놔도 되겠죠. 예, 포스터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자료만 나오면 되는데, 자, 슬라이드 자료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노트북 LM이라는 거 현재 오늘 처음 들어보셨는데, 앞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노트북 LM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계속 쓸 것 같죠? 예. 이제 구글이 나온 이 노트북 LM인데, 너무나 이 선생님들 아마 이 업무에 도움이 될 건데,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나오는 사이트도 이 노트북 LM과 버금가는 사이트예요. 버금가는 사이트.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이트를 선생님이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왜 요약 사이트를 두 개를 다 가져왔냐면 구글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할 그 요약 사이트는 국내 거예요. 근데 국내 건데 이 상장도 안 했지만 국내 건데 회사 설립한 지 2년 만에 최고의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한 그런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 세 번째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노트북 LM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을 가져왔는데 이 업무적으로 이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계신가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일 별로 없죠. 근데 막상 해보시면 이런 걸 자료를 내가 블로그 혹시 하시나요,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블로그?
거의 안 하시죠. 예. 이런 것들도 그냥 지금부터 조금씩 내 개인만의 나의 기록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